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여러 영상에서 말했듯 지금 호가가 오르는 지역이나 예전부터 거품이 끼었던 지역들의 집값 담합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런 집값 담합으로 인해 서울 전역은 물론 대대광이나 수용성이나 동탄 등까지 집값 거품이 수도권 전역은 물론 지방 단지들까지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영상에서 말했듯 옆 단지는 담합하는데 자기 단지에서는 정직하게 판다고 하며 멍청 주민이라고 입주자들을 선동하지를 않나, 아니면 집값 담합만 잘하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며 주민회의에서 근로소득을 바보 취급을 하지 않나, 정말 가관이었는데요. 여기에 현수막 카페 단톡방 등을 통해 꾸준히 저평가라고 세뇌시키는 것은 물론 실제 급한 사람들이 싸게 내놓아도 부동산들을 압박하여 광고를 못 올리게 하거나 아니면 단체로 허위 매물 신고를 하는 등의 이기주의적인 행태들이 나타났었죠. 실제로 이렇게 선동하는 이들은 대부분 실수요들이 아닌 투기 수요들로 자기들은 비싸게 팔고 빠질 수 있지만 정말 이사를 가야 하는 실수요들은 집이 나가지 않아 힘들어지면 물론 단지 내 공시가격까지 올라가면서 장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실수요들에게는 보유세 부담까지 생겨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합리적인 가격이 아닌 투기 수요들의 욕심이 붙은 가격으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 이를 보고 돈 벌겠다며 들어오는 투기 수요들이 폭탄 돌리기에 동참하며 가격을 더 띄우거나 아니면 마지못해 매수하는 실수요들이 이 폭탄을 떠안게 되면서 각 지역들마다 비정상적인 부동산 상승세가 일어난 거죠. 이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확인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제를 2015년 전면 폐지하면서 양도세를 탈루하기 위한 다운 계약으로도 들어가긴 했지만 이보다는 업계약이나 자전거래 등으로 거짓으로 높은 가격으로 실거래 신고를 하고 이에 맞춰 집값 담합까지 성행하게 되는데요. 부동산 거품의 가장 큰 원흉 중 하나인 집값 담합. 결국 이번 달 21일부터 이들에 대해 대대적인 규제가 들어갈 예정인데요. 따라서 오늘은 이렇게 담합을 하는 사람들이 받는 처벌은 어떤 것인지와 함께 스트리밍 때 약속드린 것처럼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인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의 상승 역시 9.13 대책 직전의 상황처럼 입주자들의 심각한 집값 담합으로 인해 생겨난 현상인데요. 실거래가보다 2억이나 높은 가격으로 집값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동네 부동산에게 이 가격 밑으로 팔지도 광고를 올리지도 말라고 압박합니다. 대대광 중 마지막으로 버티고 있는 대전의 경우도 실거래가보다 1억 원 이상 비싼 가격으로 입주자 대표회가 집값을 정하고 이 아래로는 집을 팔지 말라는 공고문이 붙었고요. 최근 급격한 거품이 있는 동탄 신도시와 용인 수지구, 호가는 내일의 실거래가라고 하며 자신들의 뜻에 따라주지 않는 중개사들은 모조리 가두리 부동산으로 몰아붙이는 깡패짓까지 하고 있죠. 심지어는 지금까지도 싸게 내놓지 말라고 하며 대전이나 세종 등 지역 아파트들에서는 여전히 집값 담합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 집값 담합은 부동산 규제가 심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규제가 강화되면서 예상보다 빨리 팔고 빠지려는 투기 수요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수익은 올려야겠기에 단지 내에 있는 입주자들을 선동하여 마지막으로 비싸게 팔려는 거죠. 또는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하다 보면 언젠간 사람들의 여력이 떨어지고 너무 비싸다는 인식까지 퍼져가면서 반드시 급매물이 나오며 하락 지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정점을 찍고 난 뒤 2, 3개월 뒤에는 하나씩 급매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투기꾼들은 자신들이 팔고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이 급매물들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해 집값 담합을 해서 공인중개사를 압박하는 거고요. 결국 단지의 가치를 찾는다느니 사람들에게 선동만 해놓고 지들은 그 단지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빠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집값 담합들이 과거부터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2006년 7월 집값 담합을 하다가 적발된 단지들이 무려 58개나 되었는데요.
당시에는 형사처벌이 없었기 때문에 국민은행의 시세 발표를 4주간 중지하고 건교부 홈페이지에 실거래가를 공개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었죠. 이렇게 예전에도 아파트 분여회 등 집값 담합 행위가 성행하자 정부에서는 형사처벌 등의 방침을 발표했지만 단지 사업자들만이 처벌을 받는 걸로 국한되었는데요. 매국경제 같은 언론들이 이것이 무슨 실제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냐며 담합하면 다른 단지를 사면 된다고 하는 등 이를 정당한 행위인 양 포장해주면서 생긴 일이었죠. 또 배를 잘 만드는 한 언론에서는 9.13 이후 한 심심한 교수님의 인터뷰를 올리면서 집값 담합은 실제 계약에서는 적용 안 된다며 단지 가격 결정 심리에만 영향을 줄 뿐이라며 법적으로 단속하기도 쉽지 않고 단속해서도 안 되는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집값 담합 행위를 봤을 때 이게 단지 가격 결정 심리에만 영향을 주는 것일까요? 단지별로 지역별로 뭉쳐서 부동산을 압박해 저가의 매물은 소개하지 못하게 하고 만일 광고를 올릴 경우 허위 매물로 거짓 신고를 해 억지로 가격을 끌어올리는 쓰레기들을 봤을 때 실제 계약에서 지대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말이죠. 작년 10월까지 10개월간 신고 접수된 집값 담합 행위의 대부분은 작년부터 거품이 가득 끼던 수도권, 특히 서울에 집중되었습니다. 또 지들이 가두리 부동산에 저가 담합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며 피해자 코스프레들을 했지만 이로 의심되는 해당 건수는 총 175건 중에 겨우 5건 그리고 135건은 집주인들의 고가 담합 행위인 것을 보면 어떤 인간들이 시세 교란의 주범인지를 알 수 있죠. 결국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할 필요를 느끼게 되고 21일부터 집주인들이 매도가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자는 내용으로 현수막을 달거나 엘리베이터, 단지 등에 게시글을 붙이는 행위를 현행법 위반으로 보고 수사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투기꾼들은 카톡방은 단속 못한다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모바일 메신저 채팅방이나 입주민 카페 등에서 집값 담합을 이어갈 뜻을 밝히고 있죠. 따라서 이런 교란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만이 집값 담합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길이며 건당 50만원 수준의 포상금도 검토 중이라고 하니 지금부터 신고 방법을 알아보며 2마리 토끼를 잡아봅시다. 우선 첫 번째 방법으로 한국감정원의 집값 담합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는데요. 일반 국민이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대상은 온라인 커뮤니티, SNS, 블로그 및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한 가격 담합 및 조장 행위나 부동산 매물 사이트 및 거래 신고 제도를 악용하여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집값 관련해서 아파트 게시판이나 현수막 등을 통한 가격 담합 및 조장 행위, 개업 공인중개사를 활용한 가격 담합 및 조장 행위 및 가격 담합 목적의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를 겨냥한 집단 항의 등의 영업방해 행위 등을 증거를 확보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집값 담합 신고센터를 검색하시면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다음과 같이 뜨는데요. 개인정보에 동의하시고 신고하기를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본인 확인 절차에 들어가고 인증이 끝나면 신고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구분해서 중개사인지 개인인지 단체인지 체크하시고 대상자 또는 아파트 공인중개사나 분여회 등 신고 대상을 쓰시고 전화번호와 소재지, 담합행위 유형 등을 간단히 체크하신 뒤 신고할 내용과 함께 입증 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내용 작성이 끝나면 오른쪽 하단에 등록 버튼을 눌러 완료하시면 되고요. 홈페이지를 찾기 힘드시면 하단에 고정 댓글을 통해 주소를 남겨놓을 테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한데요. 이는 검색해도 바로 뜨지 않으니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주소 하단에 세 번째에 있는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들어가셔서 약관 동의 후 신고하기를 누르면 별도의 인증 없이 바로 내용 작성이 가능하며 신고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 내용 및 입증 자료를 입력하시고 보안 코드까지 입력하시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신고 대상은 감정원과 동일하고요.
역시 홈페이지 찾기가 힘드신 분들을 위해 똑같이 고정 댓글에 주소를 올려놓을 테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에 따라 분여회나 카페 등의 일반인도 처벌 대상에 들어가는데요. 국토부에서도 21일부터 특사경 특별대응반을 가동하여 적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신고 또는 적발을 통해 집값 담합행위라는 것이 확실시 되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만 처벌이 조금 약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처음 적발될 경우면 모를까 여러 차례 적발될 경우 점점 더 가중처벌했으면 좋겠네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값 담합행위는 전국적으로 시세를 교란하며 새로 들어올 실수요들이 비싸게 집을 사게 하는 피해를 만들어냄과 동시에 해당 단지 또는 지역에 자가 거주하고 있는 실수요들에게도 규제 지역 지정이나 보유세 상승 등의 피해가 오게 되죠. 여기에 인근 상가의 가격까지 같이 올라가 버리면서 수익률을 맞추기 위한 임대료 상승,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가격을 올리거나 가게를 접고 공실이 나면서 편의시설이 사라지는 등 거주 요건이 안 좋아지는 2차 피해까지 나타나게 되고요. 이렇게 사회에 악을 끼치며 집값 거품으로만 쌓아놓은 호가의 벽으로 인해 지금 30대들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고 앞으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현재의 20대로 그리고 10대로 점점 더 후손들에게 현 세대의 빚을 넘겨주는 꼴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고 지금이라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닌데요. 단지 몇몇 투기 수요들과 건설사들만이 내 후손들의 빚으로 자신들만이 배를 불리고 있을 뿐이죠. 따라서 집값 담합 신고센터가 문을 열자마자 벌써 문의 전화가 100통이나 쏟아질 정도로 아직까지도 정의를 실천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후손들만은 주거지로 인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정당한 근로소득이 인정받고 열심히 일하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국민 하나하나의 인식 변화와 동시에 저런 불법적이고 이기적인 집값 담합 등의 폐해 역시 청산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집값 담합을 신고해서 후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비정상적인 부동산 투기 시장을 청산하는 데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